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오늘은 대만에 와 있고요. 오늘이 2일차 컴퓨텍스 행사장 난강 전시장에 가는 날입니다. 9시 한 50분 됐고요. 10시까지 여기 심원역 주변에서 다른 사장님들 함께 만나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첫날은 식사도 하고 간단하게 구경도 하고 뭐 그러다가 하루 마무리했고요. 둘째 날 이제 컴퓨텍스 행사장에 어떤 제품들 전시를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이는 곳이 심원역 더 나가고요.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역 지하철 아니고요. 남강 전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어페이서 매장이 딱 눈에 띄네요. 작년에는 없었던 부스 같은데 이번에 새로 입점을 한 것 같아요. 첫째 날이 아니라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관람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팀그룹. M.2 방열판. 저장 장치가 발열,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히트싱크 팬을 달아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모델마다 다르지. 비싸고 안 비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델이 있다. 비싼 모델도 있고. 이런 메모리를 튜닝 메모리, 보통 RGB 메모리, 튜닝 메모리, 게이밍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해. 거기에 이제 클럭을 보는 거야. 얘 같은 경우 DDR5 6400이고 얘도 6400인데 여기서 이제 CL 값이 34. 얘 똑같네. 클럭만 달라. 얘는 7200. 그 대신에 퍼포먼스가 다르잖아. 얘보다는 얘가 더 이뻐 보이지. 이쁘면 뭐다 비싸다. 모든 컴퓨터 부품은 이쁘면 비싸다. 여기도 5090 있나? 그래픽카드 쪽 매장감이 있지. 좀 이따 갈 건데 아까 얘기했던 M.2가 이거예요. 저장 장치. 6.0이 지금 제일 빨라. 발열도 심해. 윈도우 깔고 뭐 이럴 때 여기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얘는 새로 나왔어요. 다크. 모델이 다크. 델타는 정말 예전부터 있던 모델이야. 여기는 V라인 포뮬라라고 되어 있는데 케이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저기 보면 시스템 쿨러도 전시가 되어 있네요.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케이스 쿨러를 선전하는 거야. 스네인 쿨러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쁘다. 이 앞에 있는 부스가 메모리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업체예요. 넘버 1, 2를 따질 수 있는 G스킬이라는 브랜드인데 부스 자체가 좀 퍼포먼스가 있잖아. 화려하잖아. 메모리를 주로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혀주려고 이 부스에서는 뭘로 하냐면 질소가스. 이게 질소가스야. 저기 봐봐. 지금 하얗게 낀 게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잖아. 이 뜨거운 거를 저 질소가스로 이용해가지고 냉각을 시켜주는 거야. 질소를 주입을 시켜. 그래서 CPU 온도를 낮춰주는 거야. CPU 온도가 왜 올라가냐? 컴퓨터가 빨리 작동하기 위해서 클럭을 높여서 열심히 일을 시켜. 그 온도가 막 올라가. 그러면 컴퓨터가 셧다운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질소가스로 CPU 온도를 내려주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어. 지금 물 집어넣잖아. 지금 물 집어넣으면서 아마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얻는 게 뭐야?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는 거지. 우리 제품은 이렇게 좋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품이 있다. 관람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중에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담당자들이 있어. 견학을 하고 이거 제품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자기네 회사에 가서 구매를 하는 거지. 컴퓨텍스 행사의 주 목적이야. 여기 왼쪽에도 보면 딥쿨이라고 CPU 쿨러, 수냉 쿨러 전문 업체야.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 요즘은 퍼포먼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아. 케이스 밑에 LCD 디스플레이, LCD 패널을 붙여가지고 CPU 온도, GPU 온도, 애니메이션, 사진, 동영상을 넣어서 좀 화려하게. 요즘은 커브드 LCD가 대세야. 이런 거는 일자잖아. 얘는 커브드, 곡선으로 꺾여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잘 표시가 되고 측면에서 봐도 잘 표시가 돼. 요즘 이런 제품도 많아. 가격은 얘기 안 해줘. 제품 홍보지.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고. 저기도 봐봐. 저쪽에 있는 거는 수냉 쿨러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공냉 쿨러야. 공냉 쿨러는 바람, 에어로 작동을 하는 거고 저쪽은 냉각수, 라디에이터 물이 들어있어서 그 물이 흐름으로 CPU 온도를 내려주는 거. 얘들은 오로지 바람으로만 CPU 온도를 내려주는 거. 이런 게 이제 공냉 쿨러.
이 안에 모터가 있잖아. 모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투명으로 만든 거야. 얘가 안에 코일이 보이지. 저게 코일이고 이게 돌아가는 거지. 여기도 보면 플레오? 처음 보는 브랜드 같은데. 플레오? 업체들이 워낙 많으니까 마그네틱 이렇게 해서 세울 수도 있다. 안 되나? 저기 옆에 세워놨어. 얘를 옆으로 넘기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는 안 되네요. 안 붙네. 쿨러 업체들 엄청 많이 생겼다. 뭐야? 그게 아니에요? 모르겠는데요? 이거 약간 딥쿨하고 비슷한데? 팬이 일체형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이번에 아이구즈도 나왔잖아요. 네, 그 아이들도 예쁘더라고요. 그쪽에서 갑자기 다 일체형이.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비엔네컴에서 메모리 수입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5,600도 지금 수입하고 있고. 아, 5600 이건가 본데요, 그럼? OEM이라서 스티커가 없네, 스티커도. 만들어주나 보다. 전에 튜닝 메모리 저 있었었거든요. 아, 이쪽 거요? 네네네. 아, 불량률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근데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했는데. 아, 얘기 들었지? 이런 업체들은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야. 특정 업체에서 우리 모델로 해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라벨을 붙이는 거지. 생산하는 업체. 자, 이번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틱 부스가 있어요. 아틱 쿨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심플한데요? 이 순행 쿨러가 아틱이죠. 역시 아틱은 라디에이터 두께가 두꺼워. 알려주세요. 아틱의 장점. 조용하다. 쿨링이 좋아서. 조용해요? 온도는요? 온도 좋죠. 좋아요? 온도 생각보다 안 잡아주던데요? 근데 쿨러는 조금 그러긴 해요. 팬은 좋은데. 네. 공랭 명성에 비해서 생각보다 온도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용한 맛이 없어요. 조용한 맛. 쿨링 같은 경우. 그러기에는 너무 라디가 두꺼워가지고. 순행이요? 순행은 아, 순행이요, 순행. 네. 전 순행 얘기합니다. 라디 두께에 비해서 좀 아쉽죠. 네. 두께에 비해서 수 있는. 떨어져. 뭐가요? 이 제품은 보완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펌프 떨어져요? 네. 마그네틱이라 가지고 네. 네. 택배 보내면 떨어져 있어요. 아, 헤더? 네네. 아, 요- 펌프 저거 뭐라고? 네네. 그 위에 커버, 이제 커버. 아, 그게 떨어져요? 근데 이 제품은 좀 다른 거 보완이 된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케이스 간섭도 많고 순행 쿨러 만드는 업체야 여기가 아틱이라고. 순행보다는 공랭이 더 좋아. 아틱은 쿨러가 유명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퍼포먼스야. 아틱 쿨러를 여러 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로 만든 거지. 다치니까 조심해. 이 브랜드는 에버미디어라는 브랜드야. 에버미디어는 방송 장비 그쪽으로 상당히 유명해. 로봇 봐라. 일로 와봐. 이 앞에 카메라 저게 에버미디어 건가 보다. 저 앞에 카메라 있지? 위에. 카메라가 이제 물체를 확인해서 저 바구니에다가 넣는 건가 봐. 오, 대단한데? 자, 1층 끝내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MSI 부스 여기 있네요. 아까 1층에 있던 MSI 매장은 서버 그런 쪽, 저희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부스 매장이고, 여기가 노트북 뭐 이런 우리가 대중적으로 MSI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부스로 보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이 노트북에 대해서 CPU 사양이라든지 2070 들어가 있는데? 사양이 좋지. 롱디나 몰라. 그런 컨셉과 같이 만든 노트북인 것 같아. 토이스토리 컨셉도 있다. 토이스토리 컨셉으로 포장 박스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노트북 백도 그렇고
이 케이스가 작년에도 컴퓨텍스에 있던 케이스인데 케이스 자체가 어마무시해. 냉각 효과도 좋고 부피도 크고 어항 케이스이긴 한데 양쪽 사이드로 120mm 펜 3개, 그 다음에 하단에 140인가? 위에 순행 달려있고 슈프림 모델이고 아마 5090일 거야.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다. 그걸 지금 이렇게 빼놓은 거야. 구성은 여기에 있어. 5090 슈프림. MSI에서 그래픽카드 브랜드 중에 슈프림이라는 모델이 제일 상급 모델이에요. 5090 슈프림 모델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 게임할 때 똑같은 그래픽카드라 해도 안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플레임이 달라져. 플레임이 높아지거든. 그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건 뭐야? 상 받은 모델 같다. 상 받은 트로피도 있긴 하거든. 투냉쿨러하고 그래픽카드하고 패키지 상품인가 봐요. 라이트닝이라는 모델인데 이렇게 해서 묶어서 파네. 거기에 따라서 베스트 상을 받은 거고 5090 32기가 라이트닝 Z 이렇게 순행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판매하나 봐. 딱 닫으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부피가 사실상 크잖아. 하지만 실제 기판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이만한 건 다 뭐냐? 얘가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걸 온도를 내려주려면 히트싱크라 그래서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게 열시켜주는 거야. 위에 올라가 붙어 있는 거야. 서멀 패드하고 5090 게이밍 트리오. 5090도 종류가 여러 개 있다 그러잖아. 얘는 트리오. 이게 뭔지 알아? 저 네모난 박스? 저것도 컴퓨터야. 우리가 얘기할 때 미니 PC라고 보통 얘기해. 간단하게 유튜브 보고 뭐 숙제하고 이럴 때 이렇게 큰 부피 있는 PC가 필요 없을 때 미니 PC로 모니터 뒤에다가 놓거나 어디다 짱 박아놓기가 편하지. 얘는 MSI 캐릭터 용룡이. 한국에서는 용룡이라고 용가리 용룡이 이렇게 얘기하고 글로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럭키라 그래. 럭키. 얘 이름이 럭키야. 외국에서는 럭키라 그래. 이 브랜드에서도 순행 쿨러가 있어. 국내에서는 아직 못 본 거거든. 이 모델은 A23 360이라는 건 뭐냐면 펜이 120mm야. 120, 120, 120 3개가 있어서 360. 온도 표시가 새롭다. 그리고 이 옆에 모델은 A13 패블릭인데 이게 패블릭인가 보다. 모르겠네 지금.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구나. 이걸 지금 교체해주는 파워 서플라이. 본체 안에 전원 공급하는 거. 국내에서는 박격포라 그래. 몰타, 맥스, 와이파이인데 원래 박격포 보드가 검정밖에 없어. 근데 이번에 화이트 모델이 나온 거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뷰로 영상을 찍었거든. 아직 영상 업로드 안 했던 모델이야. 새로 나온 신형. 7월 초에 출시가 될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P22라는 모델인데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동영상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을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는 마그네트 커버가 있어. 이렇게. 얘가 이제 메인보드에 장착을 하는 건데 쇠기 때문에 안 이쁘잖아. 날카로우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석으로 이렇게 딱 닫아주는 거야. 커버로. 얘는 공랭 쿨러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온도 디스플레이가 나오나 보다. 메인보드 카본. 카본이라는 브랜드는 상급 보드야. M.2 장착할 때 이거 누르잖아? 이렇게 빠져. 쉽게 장착할 수가 있지.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누르면 이렇게 빠져.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서플라이를 뜯은 거야. 파워라는 게 뭐냐면 AC 220V, 110V를 DC로 변환해주는 장치거든. 거기에 따라서 트랜스가 있고 콘덴서가 있어. 대표적으로 콘덴서를 어느 브랜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파워 서플라이 질이 달라져. 보통 괜찮다 싶은 게 일본산. 콘덴서 여기 있네. 아,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춰서 스피드 있게 딱 누르느냐 그거다. 603. 117등. 오. 117등. 1등하기 힘들다. 예측이야. 예측이야. 그래서 잘한 거야. 약간은 300등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뭐 117등이면 무난하지. 이거는 슈팅 게임 할 때 줌으로 당겨주나 봐. 여기는 에이서라고 노트북 전문 매장이야.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에이서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노트북이 많아. 나 이거 아는데. 알아?
이 브랜드 P&L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카드도 있고 쿨러도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서멀 컴파운드에서 상당히 유명이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곰서멀이라는 그 브랜드의 컴파운드 업체야. 곰서멀 요만큼에 2만원, 3만원, 4만원 막 이래. 근데 요즘에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곰서멀도 옛날처럼 많이 안 써. 자, 여기는 트라익스 수냉 쿨러로 좀 많이 유명세를 얻었어. 좀 색다른 수냉이 많아. 파노라마라는 모델인데 V2라고 또 새로운 모델 봐봐. 커브드인데 커브드가 좀 틀어져 있지. 색다르지 않아? 색다르지. 이 제품 브랜드 되게 비싸. 보통 평균적으로 30만원대부터 50만원대야. 입체로 만들어놨어. 스테이지라고 돼 있어서 새롭지. 밑에는 거울이고 패널을 90도로 꺾어놨잖아. 색다르지 않아? 이 브랜드가 이런 컨셉을 타겟으로 만든 거야. 국내 인기를 많이 얻었어. 색깔 특이하다. 천이다, 천. 플로바인데 잡아당기면 빠진다. 이런 식으로. 아까 보니까 이런 디자인 공랭인데 위에만 LCD 패널 붙여놓은 거지. 내가 이걸로 하고 싶으면 이걸로 바꾸면 바뀌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잘만테크는 국내 업체, 우리나라 업체. 잘만은 케이스도 만들고 CPU 쿨러 만들고. 여기 있네, 잘만. 돈이 많은 회사. 안녕하세요. CPU 쿨러, 공랭 쿨러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열도 식혀주면서 디자인적으로 좀 더 심플하게. 이게 초기 모델. 작년에는 한국 쿨러였다면 이번에는 포쿨러, 자동차 타이어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었대. 마찬가지로 포고핀 방식으로 탈부착이 용이하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체결화 가능하게끔. 자석이 좀 강력한 자석이라서 탈착이나 이런 우려는 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120mm의 펜을 장착했고, 시트 파이프를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램 간섭을 없애고 펜 크기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성능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잘만의 쌍철봉, 잘만의 쉼제로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쉼제로. 네, 저희가 새로 출시된 15XBP 한글 명칭으로 쉼제로라는 제품이고요. 저희가 어떤 방식이냐면 아랫부분에 넓은 시트싱크를 체결을 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이 방식이 어떤 거냐면 무게중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하나의 기둥을 더 세워줌으로써 흔들림을 최소화시키는 그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서 아마 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쉼제로라고 명칭을 썼고요. 그리고 TDP 관련해서는 한 280에서 290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9800X 3D급에 맞는 공랭 쿨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쓰면 되겠다. 출시가 언제 돼요? 출시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출시가 되고 거의 다 완성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곧 나올 예정이고요. 가격대도 대충 나왔어요? 가격대는 아무래도 경쟁사 그런 부류의 제품이 많다 보니까 좀 가성비 더 좋게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요 옆에 게 7800급에 맞는 얘도 힘제로인데요. 얘는 12X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하단에 강력하게 잡아주는 부분으로 만들어놔서 쉽게 생각하시면 책상에 다리만 있는 거하고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주면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진짜로 철판 대놨네요. 네, 아예 그 고정 장치를 해놔서 휘거나 흔들림이 최소화가 될 겁니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폼이 있고 요즘 이런 방식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롱나사로 조립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쿨러 안 떼고? 네, 쿨러 안 떼고. 네. 저희가 순행 관련해서는 알파 시리즈로 2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올해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3 버전이 나올 겁니다. 알파 3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DS 버전, 저희가 시리즈가 3 시리즈로 나오거든요. 고급형의 SE,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DS 형식인데 기본형도 이름이 없으니까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LX라는 명칭을 썼고요. 상위 버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DX는 별도의 펜을 저희가 다 모두 개발을 했습니다. 펜, 펌프 등 모두 개발을 했고요. LED를 좀 화려하게 넣어 있는 펜이고요. 그 다음에 펌프 같은 경우에는 좀 얇은 LCD에 넓은 확장성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다 돌아가고요. 돌아가고 네,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케이스에 모두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검토 중인데 서브로 위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폼에 맞춰서 4석 타입을 하고요. 서브로 소형 쿨러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붙여서 활용했을 때 이게 쿨러입니다. 저희 한국 쿨러랑 비슷하게 생겼어. 쿨러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세웠을 때는 램을 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램 쿨러가 되고 하단으로 바꿨을 때는 그래픽카를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세트로 아마 구성될 예정으로 잡고 있고요. 그 알파3 LX라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FND로 약간 정수기 모양의 그 온도 표시만 나왔었잖아요. LCD를 좀 넣어서 표시를 해줄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서브로 얘를 자석 타입으로 다른 데 붙였을 때 너무 횡하니까 하나의 커버를 더 제공함으로써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펜은 좀 틀린데요. 요거는 화려함에 저희가 개발한 펜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펜이냐면 하우징을 깎았어요. 안쪽으로 바람의 밀집을 모아주려고 하우징을 사면을 다 깎아가지고 바람이 밀집돼서 직진성이 좋아지게끔 세부적이지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옆에는 고급형 SE라는 모델이고요.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그 디자인이에요. 근데 출시를 안 해서 알파3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물고기 모양으로 어항 케이스에 물고기 모양을 담았고요. 마찬가지로 일체형의 펜, 바람에 밀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버전이고요. 이거 DS 버전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왔는데 두 가지를 다 출시를 할지 아니면 하나만 출시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CD의 사이즈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화이트 버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직접 개발자가 있습니다. 잘만은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요. 오즈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파워를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파워에 기본적으로 그 해당 칩이 들어가는 파워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핸드폰에 블루투스 연동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파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PM도 조정할 수 있고요. 각 볼테이지마다의 사용량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그 양산된 제품은 아니고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전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어져 가지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통합 솔루션이에요. 아마 지금도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용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오즈원의 통합 솔루션은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케이스 버전, 이쪽에 LCD, 저희가 916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나가는데요. 916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케이스도 별도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뭐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위젯을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펌프도 마찬가지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파워도 저 부분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모두 제어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요거는 출시한 데이지 체인 방식이에요. 자석 타입으로 붙여서 연동될 수 있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우징을 좀 깎아서 바람을 밀집시켜가지고 바람의 직진성을 좀 좋아주는 이 제품은 일체형이 있고 단품이 있습니다. 수냉쿨러에 적용을 한 펜이고요. 이 제품은 또 마찬가지로 수냉쿨러에 적용해 있는 펜인데 일체형도 있고 각각도 있습니다. 데이지 체인 방식은 맞는데 자석 타입은 아니고 걸쇠 타입의 데이지 체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좀 듀얼 챔버 방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도 D40이라는 제품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올 건데요. D40은 ARGB 펜을 7개 달 겁니다. 그래서 측면 3개, 하단 3개, 후면 하나. 어항 케이스의 단점인 쿨링을 좀 해소하고자 펜을 7개를 달았고요. 해당 펜은 좀 컨셉 제품이고 실질적으로 펜은 다른 저희 ARGB 펜이 달릴 겁니다. 그래서 7개가 달려서 나올 예정이고요. 고정 RGB로도 7개가 달려서 나올 예정입니다. 고정 RGB는 D40F라고 나올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916 제품인데요. 요거는 아실 거예요. 요거는 세워서 어항 케이스 안에 넣어도 되고 밖에 넣어도 되고 가로로 넣어도 되고 이렇게 세워서도 놓을 수 있습니다. 세워도 되고 그리고 원하는 위젯의 정보를 자기가 선택해서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케이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듀얼 챔버인데 확장성을 확장시켰고요. 후면에 펜을 2개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항 케이스에 항상 문제가 이제 뭐 발열이라면 메쉬로 가느냐 어항이냐에 항상 갈림길에서 저희는 측면을 깎았습니다. 깎으면 바람의 유동성이 곡선으로 흐르게 됩니다. 어항은 바람이 와서 한번 부딪히고 흘러가는 형식이고 메쉬는 직선이니까 바람의 유동성이 좋을 거고 깎아서 곡선으로 가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로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의 쿨링 성능이 있고 후면에 팬을 2개 달아줌으로써 어항 케이스지만 쿨링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은 측면에 3개, 후면에 2개 달아있고요. 국내에 현재 출시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 D50 앞전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P60이라는 제품이고요. 띠는 지금 그레이 형식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유리고요. 기역자 형식의 통유리고요. 마찬가지로 팬은 후면 2개, 측면 3개, 그리고 깎여져 있는 형식의 제품이고요. 지금 뭐 확장성이나 이런 건 다 확인하시는 것처럼 좋을 거고요. 아까 수냉쿨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 알파3 LX라는 제품인데 전원이 꺼졌을 때 잠시만요. 전원이 꺼졌을 때 시계는 살아있습니다. 시계만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기술을 넣은 거니까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정보를 불러들여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듀얼 챔버에서 마이크로 ATX 타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D30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케이스나 파워쿨러 다 신경을 쓰지만 액세서리에도 좀 신경을 썼거든요. 작년에 나왔던 제품이지만 그래픽카드 지지대입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를 하면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CPU, GPU, 타임까지 정보를 표시하고 각도를 줌으로써 앉아있을 때 확인하기가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때 열리는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LCD를 확장을 시켰고요. 열리는 방식에서 확장을 시켰고 뭐 케이스도 좀 변경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떼서 다른 데 거치가 가능합니다. 이 거치대랑 보조를 같이 드릴 거고요. 턴을 뒤쪽으로 빼가지고 이쪽에 거치시킬 수가 있고요. 빠졌을 때 케이스가 횡하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스를 더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잡을 겁니다. 즉 모니터가 2개이다. 케이스 하나 사면 모니터가 하나 더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LCD 제품인데 마찬가지 형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커지네. 이 제품은 아직 확정이고 이 제품은 아직 검토 중에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쿨러, 수냉, 저희 소프트웨어, 펜, 케이스, 액세서리까지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케이스는 초기 버전 사무실에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 이게 그러면 하나의 모니터가 되는 거야. 그렇지. 모니터 그냥. 하나의 모니터를 보면 돼. 본체 자체에 모니터가 있는 거야? 귀엽다. 컨셉인 것 같은데 뭐야 여기는? 자동차 업체인가? 산유한 자동차 업체인가 봐. 와, PC가 2대 들어가 있어. 메인보드가 2장이잖아. 다 2개씩 있잖아. 야, 신기하다. 각각이야 2대. 카포, 스노우, PC 2대가 지금 동시에 물려 있어. 신기하다. 커스텀 수냉 쿨러. 여기다가 그 액을 넣고 냉각을 시켜주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있다. 미쳤다. 케이스 특이한데? 파워박스 옆에다가 붙여놨어. LCD를. 보통 여기 앞에는 피규어 같은 거 놓잖아. 인기지 뭐. LED 띠를 붙여놨네. 케이스마다 다른. 이제 붙일 데가 없으니까 이제 파워박스에다 다 붙여놨어요. 야, 약간 우드 스타일에다가 오픈 케이스네. 얘는 돌릴 수 있겠다.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그림 넣고 싶으면 그림 넣고, 세워서 그림 넣었네. 와, 액정이 3개. 3개를 붙였어. 폴더야? 누가 이거 갤럭시 여기다 붙여놨어. 갤럭시 붙여놨는데. 이야. 액정 이제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팔아먹기가 힘든 것 같아. 와, 나도 갖고 싶다. 이거 진짜 특이하다. 이거 본체에 넣을 데도 없어. 본체가 커져야지, 조금. 무거워가지고 잘 못 버텨요. 진짜 그냥 오, 컨셉. 장난 아니다. 여기다 그래픽카드 붙이고, 이야, 수냉 붙이고. 이거는 캐슬이야? 땡큰데?
우와, 얘는 뭐야? 배인가? 멋지다. 닌텐도. 유부남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와, 이거 완전 레트로다. 옛날 케이스 디자인. 이거 하나 딱 붙였네. 여기는 에이수스 매장입니다. 이런 컨셉. 백플레이트에다가 딱 새겨놨구만. 에이수스가 사업이 되게 커. 아마 AI나 서버 이런 걸 수 있어. 저기 지금 LCD 패널 지금 보니까 서버 같아. 저쪽은 서버. 이쪽은 개인 PC. 네가 말하는 커스텀 순행. 그래픽카드 온도를 낮춰주려고 공냉보단 좋지. 일반 바람으로 불어주는 것보단 좋아. 순행의 장단점이 있지. 순행의 장점은 온도를 잘 잡아준다. 단점은 비싸다. 그리고 셀 수가 있다. 그래픽카드에 얼마나 발열이 심한지 안 심한지 그런 거 체크하는 거야. 얘가 그 화상기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뜨거운지를 센서로 감지하는 거야. 지금 찍고 있는 게 전원부거든. CBV 2x6라는 전원부인데 여기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야. 몇 도인지. 현재 57.1도인가 봐. 그래픽카드가 위를 시키고 있거든. 그래픽카드 부어주는 건데 그랬을 때의 전원부 온도가 지금 몇 도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조택입니다. 연도별로 제품 2006년도부터 쭉 흐름이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쿨링 이런 거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됐다가 1080 Ti 이렇게 많이 쓴 거네. 그러네. 트윈 엣지. 여기서부터 AMP로 진행을 하면서 연대별로 나온 거.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거 얘가 조텍 500 솔리드, 얘는 AMP 익스트림 인피니티. 얘도 로봇 손을 만들어 놨나 본데 완전 초미니 PC다. 두께 상당히 얇아요. 그래픽카드 하나 딱 들어가고 트윈 챔버 같고 이쪽에는 그래픽카드만 있고 반대편에 메인보드 관련 제품들이 장착되지 않나 싶고요. 하단에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보다 조금 더 큰 시스템. 부스가 조금 더 아담해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 아니요, 작년보다 더 커졌어요. 커진 거예요? 네. 작년에는 좀 다른 회사도 같이 나눠서 썼었거든요. 아, 하이파워. 네, 이제 올해는 저희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사용해서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주요 제품들 위주로 좀 설명을 먼저 많이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신제품 발표회 때 먼저 소개해드렸던 제품이거든요. GPU AI라고 저희가 지금 출원 중인 기술이 있어요. 이제 그래픽카드와 파워가 쌍방 데이터 교환을 통해서 전력을 출렁거림이나 손실을 좀 해소하는 기술인데요. 이 제품이 지금 위지맥스 P2 GPU AI라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1050W부터 1350W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시리즈로 위지맥스 P, 이제 위지맥스 P 2500W, 위지맥스 P 3000W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지맥스 P 2500W에서 3000W는요. 일반적인 사용자분들도 사용을 하시겠지만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나 조금 더 서버용 간이 서버라고 이제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놓은 제품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저희 클래식 골드 시리즈가 있고 여기 클래식 에보 골드라고 제품이 있어요. 이제 에보 골드 같은 경우는 클래식 골드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클래식 골드 같은 경우는 한국 전력이나 230V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115V로 지원을 하면서 글로벌에 대응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옆면에 보시면 저희 클래식 실버, 그리고 클래식 골드, 그리고 여기는 황 회장님께서 사인해주신 이번에요? 네, 저희 클래식 골드입니다. 어쩌면 파워 중에 유일하게 사인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감사해요. 네. 이제 가방에 넣어라. 안 돼요, 이거는. 화이트에 사인해 주셔도 더 좋다. 화이트가 최고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저 반대쪽에는 저희 위즈맥스 G 시리즈,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여기 위즈맥스 G 1650W, 위즈맥스 G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S 에보, G 에보, 이제 군용 등급 기준의 부품들을 사용한 파워 서플라이예요. 밀리터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수한 공간이나 환경에서 사용하실 때 좀 유리한 그런 제품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에보 없지 않았어요? 이번 5월 달에 출시를 했어요. 이번에 나온 거예요? 네, 이번 5월에 S 에보를 먼저 출시했고요. 이제 이후에 G 에보 출시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텍스에서 준비한 파워 서플라이는 이 정도 제품들이 있고요.
이제 그 외적으로 케이스나 올인원 제품들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는 저기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인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올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올인원 시장에서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에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양이 낮아지고 이제 사양을 올리면 발열 때문에 부품이나 제품의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쿨링을 위해서 수냉 쿨러를 기본으로 디폴트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파츠가 4파츠로 구분이 되거든요. MATX 보드, 그리고 3열 그래픽 카드, 그리고 SSD를 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사용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부품을 언제든지 장착하실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발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일부 패널을 개방해서 이렇게 발열을 좀 해소시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 제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기 컴퓨텍스에 오신 외국 바이어 분들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QHD로 32인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널 같은 경우도 카본 디자인이랑 우드 디자인 두 가지로 준비를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는 아직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럼요? 네, 아직 출시를 안 했다 보니까 그럼 이 모델도 출시 예정은 아니에요? 이제 출시 예정이에요. 출시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래도 미출시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주력인 제품들 한두 개 정도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번에 좀 준비하고 있는 제품은 이 리센트, 그리고 이제 비스파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외관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여기 전면에 LED 디자인과 쿨링팬이 들어가요. 전면 하단부 부분에는 피규어 같은 장식품을 고정력 있게 고정하실 수 있도록 헤드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요. 그 옆에는 외부 시스템을 확인하실 수 있게 인디케이터 형태로 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할지 아니면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할지 아직은 조금 설계 방향을 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단 같은 경우도 420mm 팬은 장착 가능하시고 쿨러는 아마 360 정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내부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면 전면과 측면을 잇는 이 부분이 알까비 들어가서 곡면 형태로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루센트라는 제품에서 조금 더 튜닝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선 이런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퍼 제품이 조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 우퍼 디자인에서 조금 더 작아지고 이제 오브제 형태를 띠기 위해서 빅폰이라는 제품으로 한번 리디자인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 제품에서 또 우퍼 클래식이라는 제품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빅톤보다는 조금 더 넓어져서 조립하시기 편하시고 키는 빅폰처럼 낮아서 어느 공간에 두셔도 오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모서리 형태가 이렇게 라운드져서 조금 더 가구 같은 디자인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컴퓨텍스에서 제품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관심을 계속 주시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피드백 받고 더 나은 제품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면에 LED 불 들어와요? 이번에는 PWM이랑 ARGB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있는 제품들은 다 이렇게 출시를 할 건 아니고요. 오늘 이 컴퓨텍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주시는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픽카드 2개 꽂아도 되네, 사이즈가?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우드리안 맥스 제품인데요. 하단에 파워업이라는 브라켓이 있거든요. 각도 조절 브라켓. 이거는 기존 맥스에도 부착이 가능하고 기본으로 부착이 돼서 나오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장착하시더라도 이 정도 2슬롯짜리 그래픽카드는 2개가 장착 가능하십니다. 펜이 이제 울트라 펜이라고 요번에 같이 론칭하는 거고요. 펜은 또 안쪽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플로어 제품이고요. 이거는 RGB 플러스 제품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리버스 펜이 기본으로 3년 하면 2개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특징이 드라이버나 이제 뭐 나사가 필요 없이요. 그냥 손으로 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앞에 유리도 있어요. 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에는 저희께 컨트롤러를 구매해야 펜을 이제 썼었는데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 뒤에 보시면은 신형 컨트롤러 새로 있어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예전에 이제 지지대를 별도로 사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케이스에 기본 지지대 달려있다. 원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일체형 펜이 붙여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이 펜하고 다른 건가요? 여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리버스 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 맞아요. 리버스가 아니었어요? 네, 몇년 그치, 전부터 리버스가 고객이 리버스펜 요청을 했었는데 요걸 했었는데 저희가 성능 기준에 좀 미달을 하면은 이제 론칭을 안 했거든요. 요번에 이제 도달해가지고 론칭을 한 거고요. 이게 리버스펜입니다. 그럼 기존엔 뒤집었나 보다. 그쵸, 원래는 뒤집어서. 그랬나? 원래 출시한다고 했는데 안 했던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았나? 네, 출시 계획은 뭐 작년에 있다가 그러니까. 성능을 더 올린 다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펜이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은 뭐 리뷰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 보시면 성능이 거의 이제 최상위급인데 그 기준으로 이제 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서 끼는 건가 보다, 이렇게. 밑에서. 이거 이제 밑에서 끼는 건가. 나사 체결할 때 4개만 하잖아요. 양쪽. 그러면 그 사이에 좀 유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겨서 혹시 떨림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NJST 특징이 마감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거는. 문제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 뭐 고객이 문제됐다는 건 없었어요. 마감은 좋아서. 비싸니까. 그만큼 또 돈을 하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데 안 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죠. 그쵸, NGXT 보드 놓으면은 엄청 이쁘지. 그 리버스펜으로 이걸 교체를 하셨는데 예쁘기만 하죠. 이거 보드 NGXT네. 네, NGST예요. RGB 들어가 있네. 엄청 이쁘다, 이거. 보드. 그렇지, 완전히. 그만큼 비싸니까.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어. 예, 정말. 한 40만원 할걸? 펜이 되게 특이해요. 색다른데? 근데 또 안쪽에 또 이 검은색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NGXT 일체형 펜. 이런 디자인이네요. 여기 아까 처음에 봤던 핏이네요. 색깔을 화이트로 바꿨나봐요. 리버스가 없네. 뒤집어서 아까 뒤집어서 되어 있었는데 이 뒤에도 근데 이 LED가 이렇게 다 나오고 울트라 RGB 펜 360 요건가 본데? 색깔이 진짜 이쁘다. 출시를 검은색으로 했었는데 이제 흰색이 나왔어요. 이것도 뭐 보드는 ITX만 들어가요? 아, 그러네. 맞습니다. 예. 그 파워도 이제 SFS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손으로 나사 들 필요 없이 관심 있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또 흰색 예쁘다고 그러고요. 파란색 이쁘다. 그렇죠. ITX 쓰시는 분들은 또 관심 있죠. 근데 고객들이 잘 모르시는 게 저희가 키보드, 마우스하고 스피커까지 다 생산하거든요. ITX 아, 이 패드도 NX 거예요. 아 그래요? 또 처음 봤네. 뒤에는 안 보여서 뒤에는 블랙핑크는 어떻게 돼요? 네, 그쵸. 뒤에는 안 보이니까. M보다 안 돼요. ITX만. ITX. 안녕하십니까. 컴퓨텍스 2025 오신 거 환영하고요. 이번에는 아마 컴퓨텍스 자체가 거의 AI 포커스 돼가지고 뭐 서버나 아니면 실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에즈락 같은 경우는 소비자향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타이치 10주년 맞이해가지고 신제품과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출시하지 않았던 쿨러, 모니터, 그리고 새로 나온 신제품 미니 PC 이런 부분까지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케이스랑 메모리, SSD 빼고 모두 다 저희 제품으로 이루어진 본체입니다. 요번에 이제 타이치 10주년 맞이해서 타이치 모니터도 출시했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타이치 수냉 쿨러도 출시했고요. 그리고 X870이 타이치 화이트 모델이고요. 이건 RX9070 화이트 모델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쿨러 특징이 이쪽에 보면 펌프가 없어요. 안에 그냥 수판만 있어요. 이 옆에 보면은 까놓은 거 있는데 수판만 있고 여기에 펌프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듀얼 펌프 제품이고 곧 노바레이크가 나오면은 걔는 TDP가 400W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500W 대응 제품이고 얘가 잘 흘러가는지 이 인디케이터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아세텍이 쿨러 성능을 높이면서 점점 비대해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더 비대해지면 옆에 있는 히트싱크랑 간섭이나 설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설치할 때 발 달린 것들하고 스탠드 오프 꼽을 때 간섭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은 성능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는 펌프는 이제 라디에이터 뒤로 돌리고 안에는 수판만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와보시면은 여기 떼놓은 게 있거든요. 그냥 수로판만 있어요. 이 펌프를 뒤로 돌렸고 이런 형태로 구동이 되게 될 거예요. 저희 이게 아쿠아 모델이 VRM하고 SSD 쪽에 이제 순행어 자켓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만 봐도 이렇게 해도 빡빡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막 아세텍 다음 세대 얹으면은 어느 날에 이제 장착이 안 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형태가. 근데 그때 당시엔 TDP가 높지 않고 뭐 듀얼 펌프나 이런 것까지는 적용이 안 돼 있어서 그 효용성이 없다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현재는 결국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것도 화이트만 하면 이쁘죠. 근데 예, 얘가 빨리 한국에 들어와줘야 뭐가 완성이 될 텐데 얘가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출시를 언제 하긴 해요? 확실하지 않은 거 말씀을 못 드려요. 아직 미출시? 네, 맞습니다. 저희 타이치 10주년이어가지고 2016년에 X99 제품 나왔던 거를 출발로 타이치란 브랜드, 서브 브랜드가 생산이 됐거든요. 그 뒤에 나왔던 메인보드랑 그래픽에 대한 히스토리가 이렇게 바깥까지 벽면 따라가지고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화두가 AI인데 AI에 필요한 게 어떤 그래픽이잖아요. 근데 그래픽이 5090이 가격이 거의 700을 넘어가고 이제 뭐 얼마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제품 32기가 제품이에요.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에 출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앞에 있는 라데온 프로 R9700 기준으로 봤을 때 32기가 메모리를 달고 200만원 정도 판매가 됐거든요. 그러면 5090 한 장에 이거 4장이면 VRAM이 128기가 확보가 되잖아요. 이건 요새 탑스가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성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B70이 탑스가 350 정도 되고 5090이 3000 정도 돼요. 근데 이것도 많다고 B65가 나왔습니다. 탑스를 다운사이징한 모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들은 패시브 형태로도 나와서 렉에도 집어넣어서 구동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격대가 얼마나 나올까요? 200 정도 될 거예요. 200이요? 네. 아마 저희가 초기에 보낼 때는 200만원 정도 타겟으로 출시를 했는데 VRAM 오르고 뭐 하면서 그건 AMD 쪽에서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070 GRE가 나왔는데 얘가 완전 신제품은 아니고요. 작년에 엔비디아가 5070 나올 때 그 5070하고 싸우려고 나온 모델인데 이제 글로벌화로 풀린 거는 사실상 6월 1일부터 풀렸거든요. 퍼포먼스는 5070하고 3% 왔다 갔다라고 하고 요새 FSR 4.5 나오면서 나름 라디온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가격만 어느 정도 좋게 나오면은 얘도 이제 또 5060 Ti와 그 위에 등급 애들의 가운데 사이를 채워주는 제품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국내 출시 되나요? 패시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쿨러가 없는 거예요? 패시브는 렉에 넣으면요 앞에 5000rpm 정도 되는데 강제 흡입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걸로 돌아갑니다. 그럼 온도 괜찮냐 이런 거 있었는데 어차피 H백도 8개씩 넣고 그걸로 다 하잖아요.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행사할 때 팬텀 게이밍 모니터를 항상 전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옛날 버전이고 그래서 이제 뒤로 도시면은 타이치 모니터가 나옵니다. 이건 UHD 240Hz 제품이고요. 이건 QHD 540Hz 제품입니다. 실제로 FHD로 전환하면 720Hz까지 지원이 되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OLED로 만들어져 있고 이쪽은 LG OLED로 이쪽은 삼성 OLED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세대까지 나왔는데 5세대 제품은 상용화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 삼성의 시그니처만 아직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대 제품으로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최신 제품이긴 하죠. 이렇게 타이치 모니터도 10주년 맞이해가지고 출시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UHD 240Hz가 한 200만원 하잖아요. 150만 200만원 하잖아요. 그래서 쟤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뭐 가격이 그 싸질 이유가 있나 싶긴 해서 그래도 이번에는 안 놓치고 화이트 제품도 만들긴 했습니다. 좋아 보인다. 리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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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이게 저희 타이치 10주년 제품으로 만든 PC고요. 저기 설치되어 있는 수냉 쿨러가 타이치 홀로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타이치 아쿠하고 같이 나온 제품이에요. 이건 빨갛기 때문에 AMD 시스템입니다. 네, 저기 파란색은 이제 인텔 시스템이고요. 그 리안리 그 217 랑폴로 만들어진 본체. 폴로 같은 경우는 블랙 버전과 화이트 버전이 있는데 일단 아쿠아가 화이트 쪽에 설치돼 있고 그 블랙 버전이 설치돼서 화이트는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얘가 아마 그 뒤에 펌프 안 두고 앞에 듀얼 펌프를 둔 제품일 텐데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저만해집니다, 진짜. 이제 아마 좀 더 용량을 높이면 더 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리적 공간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네. 하나 남았습니다. 3월 말에 저희 파워를 한국에서 마이크로닉스 통해서 정식 출시를 했고요. 이 제품이 그 워크스테이션용 파워인데 용량이 3200W에서 2600W까지 돼 있어요. 얘는 지금 3000W 제품인데 이거 180mm입니다. 얘가 왜 워크스테이션용 파워냐면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 보통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스웰 때부터 1W 대기 전력에 목을 맸었어요. 파워 회사들이. 그래서 메모리가 많이 꼽혀 있으면 대기 전력이 모자라 부팅이 안 되는 PC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더블 부팅 2번 눌러야 켜지거나 그런 PC들도 대기 전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5V에다가 8A를 미리 걸어줘서 40W 대기 전력을 가지기 때문에 부팅 불량이나 그런 부분을 애시당초 미연에 해결하고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게 4개 들어갑니다. 전부 다 NTC 센서 다 달려있고요. 그 제품 하나라도 과열이 되면은 시스템 전원을 차단해서 제품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직 안 갖고 왔지만 저희 SFX 파워도 있고요. 저희가 스틸 레전드 골드를 이미 출시했는데 골드이지만 80 플러스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면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골드로 팔고 있는 건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플래티넘은 여기에 NTC 센서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골드랑 플래티넘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제품군 소개는 이렇게 원래 기존에 나왔거나 새로 추가된 라인업들 AMD 메인보드는 여기 있고 또 인텔 메인보드는 뒤쪽에 벽면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하지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인텔 쪽은 이번에 리프레시 나오면서 조금 그래도 관심 받고 있잖아요. 여기는 없지만 Z890 프로 A가 가격 30 초반 사실상 제가 볼 때 마지노선이고 저 B860 스틸레전드가 팔면은 쟤는 좋은데 제 정도 돼서 제 960A거든요. 저 정도 돼야 그래도 안정적 구동을 저는 장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약간 오버클럭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보다 밑은 이제 270K는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중이고 4K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뭐 300A급에서 굉장히 문제 없기 때문에 쓰실 때는 특별히 보다 안 고르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여기 이렇게 SSD 장착을 5개, 6개. 또 얘네 익스프레션 카드 주거든요. 그거 꼽으면 총 9개까지 장착해요. 자꾸 뽑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쁜 거를 붙여가지고 몬슬로까지 화이트로 나온 챌린저 제품인데 엄청 깔끔하고 이쁘거든요. 그래픽카드 요따는 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화이트 아마 1대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부터 이제 랜슬로까지 화이트 이제 출발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세대 스틸레전드도 화이트로 나올 겁니다. 예. 터보차저 같은 것들이 저렇게 달려있습니다. 저희가 오, 그래픽카드 2개 끼웠어. 측면에 온도 표시가 다 되네. 여기 시스템 팬들. 하이드로 시프트 2 OLED. 이게 OLED네. 저것만 출시한대요. 있잖아요. 내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요? 네. 이게 그러네. 여기 있네. 이거는 순행이잖아요. 아, 순행이네. OLED 커버. 이게 OLED래요. 아, 이 자체가. 얘는 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이저킷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올려요?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상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케이스 저기 딱 일체형으로 딱 와꾸가 돼 있네. 네. 괜찮다 이거. 맨날 양면 테이프로 붙였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요.
떨어질 것 같다고 좀 맞아요. 떨어질 것 사람들이 같아요.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희도 수립 강력으로 다시 학원 있거든요. 야, 이 구멍 봐. 야, 씨, 장난 아닌데? 안에서 근데 앞으로 이걸로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멋져, 멋져.